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유출되어 기름때가 지상과 바다를 뒤덮었던 태안기름 유출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피해 복구에 최소한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었죠. 이때 한국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단기간에 피해를 극복한 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남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유별난 단결력과 애국심은 지금까지도 해외에서 비슷한 사고가 날 때마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태안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해상 크레인 삼성 1호를 예인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유조선의 원유 저장 탱크가 파손되어 1만 톤 이상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선 375km와 육지 70.1km가 오염되었으며 또한 폭 40에서 50m, 길이 4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기름띠가 생성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심에서도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기름띠 일부는 서해안을 지나 제주도 근해까지 퍼지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더러워지자 바다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한 건 물론이고 겨울 철새들도 기름때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갔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105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피해가 심각하여 생태계 파괴와 먹이사슬 붕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죠. 태안군과 서산시에 걸쳐 8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양식장과 어장이 오염되어 어패류 등이 떼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급감하여 현지 주민들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일부는 원유 노출로 인해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등 건강상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고 다음 날에 태안 등 6개 시와 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11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해서 선포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재난대책반을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죠. 그리고 사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자원해서 하나둘 태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라 날씨는 몹시 추웠고 바닷바람은 매서웠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흡착포로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삽으로 기름 찌꺼기를 퍼내거나 세제와 칫솔까지 동원해서 바위를 닦기도 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6만 명 이상이 모이기도 하면서 총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다녀갔는데요. 사고 초기의 전문가들은 이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려면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방제 작업은 전문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었죠. 2008년 3월 말경에는 해수욕장 등 사람의 접근이 쉬운 지역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방제업체를 통한 전문 방제 작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해 6월에는 자원봉사자의 현장 투입이 종료되었습니다. 방제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민들의 조업도 단계적으로 재개돼 9월에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어민들이 조업에 나섰습니다. 그보다 이전인 6월에는 구름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해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기도 했죠. 또한 사고 2년 뒤인 2009년에는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어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태안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태안 앞바다는 사고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푸르고 태안도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태안의 빠른 회복은 태안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BBC, CNN 등 주요 국제 언론들은 초기에는 사고 피해와 원인 등에 집중해서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1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대가도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해외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언론 보도를 본 일부 외국인들은 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일 리가 없다, 상당수가 동원된 인원일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몰라서 하는 소리에 불과했죠. 한국인들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특유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을 높이고 그 금을 통해 국가 신용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운동은 2개월간 지속되며 약 351만 명이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227톤가량의 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0배 이상의 금이 모인 것입니다. 2025년 현재도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톤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당시 국민들의 성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만 국가와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외환위기인데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운동으로 모은 금의 수출액은 약 22억 달러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그러나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의 초고금리 정책의 철회를 이끌어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당시 IMF는 초고금리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알 바 아니고 구제금융으로 빌려준 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금을 모아서 판 돈으로 구제금융 300억 달러 중 일부를 상환하자 IMF가 이를 높이 평가하여 초고금리 정책을 철회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신용평가사나 주요 투자기관들의 깊은 인상을 준 덕에 이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등의 이득을 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헐뜯고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 중국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은 높이 평가하는데요. 환구시5 등의 관영 언론들도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논할 때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는 합니다. 지난 202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한국인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유명 관광지인 헌팅턴 비치 인근에서 일어나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서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엄청난 양의 원유가 유출된 것입니다. 기름띠가 남쪽의 뉴포트 비치까지 10km 이상 퍼지고 수많은 돌고래, 물고기, 철새 등이 기름때를 뒤집어쓰고 죽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했습니다. 해안가의 어업과 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CNN,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사고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한국인들은 단결하여 전문가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피해를 극복했다는 것이었죠. 해양 오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태안의 사례를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도 조명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인들도 힘을 모아 피해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을 텐데요. 당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에 잘 대처한 것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가 일어난 10월 무렵에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죠.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단결하여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 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단결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거나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는 등의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 특유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한류 열풍이 이어지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이 받는 대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착각하고 경계했다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호감을 보였다거나 먼저 한국말로 말을 걸어오며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거나 하는 일은 너무 흔해서 이야깃거리도 안 될 정도인데요.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야 국민들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